등전 근육. 그럼 내 나이 되면은 이제 근육 빠지는 속도가 니네보다 훨씬 빨라. 그래서 나중에 뼈 상하고 인대 늘어나, 인대 상하고 골다공증 되고 그런 거야. 허리 굽고. 쌤 턱걸이 몇 개예요? 안 해봤어. 최근에.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통계 나갈 건데 검색을 돼 있어. 자, 통계가 니네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 확률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애들 문과 애들은 여기 다 나갔거든. 근데 애들이 쉬워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우선 통계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지금까지 경우의 수하고 확률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배웠잖아.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이건 거야. 통계. 그러니까 통계라는 거 너네 많이 들어봤잖아. 통계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수로 나타낸 게 우리가 통계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통계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목적을 니네들이 알아야 돼. 통계의 목적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가장 유사할 수 있게 정의하고 이론을 내는 게 통계야. 목표가 이거야.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니네 뭔지 알잖아. 주사위 한 번 던져갖고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지. 그런 게 수학적 확률이잖아. 근데 통계적 확률은 현세상으로 내가 6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흔치 않잖아. 그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횟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수학적 확률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고 그 식을 통해서 내일을 예측하고 내일 모레의 자연현상을 예측하고 어떠한 통계학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통계가 만들어진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경우의 수, 확률 등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통계의 가장 큰 목적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통계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나 모든 현상들을 수치화하고 공식화 만든대. 그럼 거기에 가장 적합한 수학의 학문이 뭘까? 가장 적합한 거. 우리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기계가 있잖아, 수학에서. 그게 뭐야? 함수지, 함수. 함수 아니야? 모든 너네 미분, 적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니네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컴퓨터 프로그램 전부 다 뭐로 돼 있어? 함수야. 그래서 과학기술의 기초가 수학인 거야. 왜냐면 수학자들이 수학의 공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이야. 그래서 핸드폰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이 기초학문인가? 기초수학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수학은 함수가 제일 중요해.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니네들 다 달려온 거야, 사실은. 그래서 함수에서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통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을 어떤 값에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와야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확률의 함수가 등장하는 거야. 통계서부터. 그래서 함수가 이제 함수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결국은, 자, 함수식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인풋과 아웃풋이잖아. 그치? 나는 인풋과 아웃풋 중에서 함수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인풋이라고 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정의역이라고 그러지. 그치? 어떤 값을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식을 만들기 전에. 그러면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에서 정의역은 뭐를 뜻할까를 니네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정의역은 우리가 통계에서 어떠한 변수를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변수라고 하냐면 이거를 확률 변수라고 그래. 확률 변수가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란 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만약에 10개의 주사위를 던진대. 10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개수가 10개 중에서 몇 개가 있어. 안 나올 수도 있고 10번 던졌을 때 그냥 주사위 한 개를 10번 던지자. 1의 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총 10번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럼 0부터 10이 바로 확률 변수인 정의역인 거야. 왜냐면 그 경우에 따른 확률이 바로 뭔 거야? 치역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확률 변수를 우리가 요 통계 파트에서 두 가지로 나눌 거야.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는 뭐였어? 실수 전체였지. 뭐 1.33도 되고 1.44도 되고 하지만 우리가 통계에서는 확률 변수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 경우를. 첫 번째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확률 변수가 첫 번째가 주사위나 동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뭐 1, 2, 3, 4 이렇게 셀 수가 있지. 그런 통계 따로.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통계가 따로 있어. 예를 들어서 범위가 나온 거. 뭐 1부터 10까지, 뭐 2부터 30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오는 정의역은 그 안에 수많은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셀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야. 확률 변수는. 자, 이산 확률 변수와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로 나눠. 통계에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너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셀 수 있는 거.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을 때.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다르게 봐야 돼. 통계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워. 자,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둘 다 특징이 뭐냐면 치역. 치역은 다 뭐겠어? 그 확률 변수가 나올 때 확률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앞에 단원에서 배운 거야. 이걸 배우기 위해서. 확률을 구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뭔가 통계적으로 접근하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를 정의역으로 갖고 있는 이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럴까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래. 이거를.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를 잠깐 뭐 연속 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확률 변수의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래.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가 확장이 돼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통계랑 가장 유사해. 그래서 얘를 큰 수의 법칙을 써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 나중에 가르쳐 줄 거야. 큰 수의 법칙을 써서 얘가 정규 분포로 완성이 돼. 그래서 정규 분포를 표준화한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울 거고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운 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료 조사를 할 때 어떤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 뭐 표본 분산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제 마무리야. 통계는 전체가. 그러니까 요거까지가 나오는데 니네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시험 확률이 90%야. 연속 확률 변수가 굉장히 중요해.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나와봤자 쉬운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제일 많이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야. 그리고 요 중에서 하나 뽑자면 표준 정규 분포. 이거는 수1에서 상형 로그와 같은 존재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틀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평균의 추정 이런 게 나와. 마지막에 그런 것들은 가끔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이거 아마 2학기 때 시험 보겠지 니네들은? 아니 기말고사 때?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의 토대로 가는 거니까 이거 전체적인 니네들이 스토리를 알아야지 통계가 뭔지를 알 거 아니야. 통계가 뭔지 알았니? 이제 대충? 모르지 뭐 아직.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배울 단어는 뭐냐면
정의역을 확률 변수, 즉 이산 확률 변수로 갖고 있는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알겠지? 첫 단어는 세건아, 이제부터 우리 마플 교과서 나가기로 했어. 그거 문제집 너무 허접해서 앞으로 갖고 오지 마. 얘들도 갖고 오지 마. 그냥 버리지 말고 나중에 시간 나면 풀어. 자, 볼게. 자, 아까 내가 설명한 게 확률 변수지. 요 확률 변수 내용에 대해서 나온 얘기야. 자, 한번 쫙 읽어보면 무혁이가 쫙 읽어봐. 여기서부터.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 얘들도 같이 따라서 좁은 공간 S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확률 변수는 보통 알파벳 X, Y, Z 등으로 나타내고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소문자 X, Y, Z 등으로 나타낸다. 또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와 같이 나타낸다. 그래. 요게 중요한 거겠지. 너희들은 기호화한 거를 내용은 그렇다 쳐도 너희들이 뭐 누구한테 가르칠 건 아니니까 중요한 게 이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이 기호가 뜻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통계에서. 왜냐면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생소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뭔가를 생각해야 돼. 자,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어. x가 1이야. 이 뜻이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1이었을 때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함수에서 f1이란 얘기나 똑같아. 니네 함수에서. 이해가니? 그 다음에 p의 x가 뭐 이게 이런 경우도 나오지만 요렇게도 표시가 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때랑 확률 변수 x가 2가 나왔을 때 또는 확률 변수 x가 0이 나왔을 때 이 확률들을 더해주란 얘기랑 똑같아. 알겠니? 그래서 요 표시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그 값이 취할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대응 관계가 확률 분포야. 그러니까 함수에서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함수 대신에 통계에서는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정의역과 확률이 대응됐을 때. 자, 요 내용이고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야. 자,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이선 확률 변수가 나오지. 이선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어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유한계가 있거나 자연계로 셀 수 있는 확률 변수였을 때 우리가 이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자, 여기 x1 확률 변수가 x1부터 xn까지 있는데 거기에 각자 대응하는 p1부터 pn까지가 거기에 대한 확률이라는 얘기야. 그치? 요 기호는 선생님이 지금 방금 설명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그치? 확률 질량 함수가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확률 분포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속된 함수와 좀 달라. 왜냐면 셀 수 있는 정의역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의 값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선으로 나타낼 수 없지. 왜냐면 우리가 선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낸다면 결국은 여기 요 부분에 대응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셀 수 있는 유한계이기 때문에 얘랑 대응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막대기 모양으로 그래프가 완성이 돼.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의미야. 알겠지? 자,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건 잘 안 나오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야. 이건 당연한 거지. 어떤 확률이 봐야지. 너 일어나서 저기로 갔을 때
우선 좀 이따 잘 시간 쉬는 시간 줄 테니까 들을 땐 열심히 들어. 나중에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절로 일어나서 얼른 선생님한테 얼른. 좀 이따 자는 시간 줄게. 자, 우리가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확률이 0부터 1까지겠지. 당연히 1을 넘지 못하겠지.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에 전체 확률 변수랑 대응하는 모든 확률의 합은 뭐겠어? 1이겠지. 확률의 전체 합은 1이니까. 그 다음에 요건 볼 필요 없고 요 두 가지 특징을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보자. 자, 이 얘기는 자,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 x가 1, 2, 3, 4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1, 2, 3, 4가 뜻하는 건 확률 변수겠지. 확률 변수가 전체가 1부터 4까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요 질량 함수에서는. 그럼 그 얘기는 자, 얘가 1이었을 때 p에 x가 1이었을 때 함수는 확률은 요거란 얘기지. x에 1 대입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p에 x가 2였을 때는 2k-8분의 1일 거고, 그 다음 3k-8분의 1이 나올 거고, 4k-8분의 1이 나오겠지. 그럼 이 전부를 다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k의 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합을 구해서 k의 값을 구하면 뭐가 나오냐? k가 20분의 3이 나온대. k가 20분의 3이 나온대. 자, 얘를 구하래. 아까 내가 얘기했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x가 1이었을 때 확률 더하기 x가 2였을 아니구나. 큰 거구나. x가 3이었을 때 확률 더하기 x가 4였을 때 확률이지.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이었을 때니까 여기에다가 3 넣었을 때 3 곱하기 20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20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을 더한 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 값이겠지. 확률의 값. 이렇게 구해주면 돼. 알겠지? 자,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 자, 요번에는 확률 분포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의 확률이야. 자, 볼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문제에서 확률 변수를 뭐로 놓냐가 문제에 나와. 이거를 너희들이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서 6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3장을 뽑는데, 그러면 3장을 뽑았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놓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놓을 수 있는 애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왜냐면 3개를 뽑았을 때 가장 작은 수가 확률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6이라는 수가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왜냐면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잖아. 3개를 뽑았을 때 가장 작은 수가 어떻게 6이 되냐고. 그럼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까지 되겠지. 5도 안 될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확률 변수를 이렇게 정해줘야 돼. 위에 문제는 정해줬지만. 그러면 이때 x의 확률 분포 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확률 분포 표는 얘였을 때 얘랑 대응하는 x의 값을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 구해볼게요. 요거를 조금 칸을 띄어서. 자, x였을 때 1, 2, 3, 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 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확률 변수 x가 1이었을 때 확률을 구하는 거야. 즉 1부터 6까지 숫자 6장의 카드를 동시에 3장을 뽑았는데 그 3장이 1, 2, 3이었을 경우를 뽑는 거야. 즉 1이 포함되는 경우를 뽑으면 되지. 그 확률일 거 아니야. 왜냐면 최수가 얼마일 때 구하는 거니까. 최수가 1이었을 때 구하는 거니까. 이해가니? 그러면 얘에 대한 확률은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아니,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 그치? 그 다음에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에서 2개만 뽑으면 최소가 1이 되겠지. 그래서 5 컨비네이션 2가 되고,
2가 됐을 땐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1, 2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에서 2개를 뽑으면 되지. 그러면 4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6 컨비네이션 3분의 3 컨비네이션 2, 6 컨비네이션 3분의 2 컨비네이션 2. 이게 바로 확률 분포표야.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끝이지. 자, 그 다음에 얘의 때를 구하래. 얘는 x가 1이었을 때랑 x가 2였을 때 더하면 되지. 그러면 x가 1이었을 때 확률은 얘, x가 2였을 때 확률은 얘니까 얘와 얘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지. 6 컨비네이션 3분의 5 컨비네이션 2 더하기 6 컨비네이션 3분의 4 컨비네이션 2를 더하면 얘에 대한 답이 된다. 요렇게 구해주면 돼. 알겠지? 자, 다음에 자, 여기 밑에 문제 하나씩 너희들이 해보자. 요거 단원 나가기 전에 확인 유제. 요거 있지, 얘네들 각 유형마다 한 문제씩 풀고 다음 단원 나갈게. 저기 무영아 저것 좀 꺼줘.